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학원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발표할 때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선생님, 저 떨지만 않게만 해주면 좋겠어요. 저 떨지만 않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발표 불안을 해소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자 저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발표 불안이라는 건 또 하나의 시선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선 공포증이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한 몸에 받았을 때 불안한 증상을 말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가면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회식할 때 우리 김대리 노래 하나 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그때도 떨리는 사람은 떨죠. 또 우리 버스 탔을 때 정류장 지나친 적 있으시죠? 그럴 때 기사님 저 내려야 돼요, 이 말을 못해서 그냥 주구장창 간 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창피함,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 비슷한 사례로 식당에 가서 반찬 더 달라고 할 때 있으시잖아요. 이모님 저 오이 반찬 좀 더 주세요. 이 말을 못해서 그런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 보면 발표 공포증, 발표 불안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나의 이야기에 너무 여러 사람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 나한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떨리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노래방에서의 노래 부르기, 그리고 식당에서의 반찬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이런 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발표는 유독 더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발표는 평가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면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그 평가로 이어지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 스피치가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과제 발표할 때 과제 발표를 잘하면 좋은 점수로 이어지죠. 또 회사를 대표해서 경쟁 PT, 수주 PT를 따냈을 때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이가 먹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어떤 연설을 하거나 혹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 일방적인 스피치 할 기회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면 우리는 또 리더십을 검증받기도 하죠. 이처럼 발표는 성과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떨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떨릴까? 그 원인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두려워하고 또 발표에 불안증이 심한 분들은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표 불안이 심한 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이죠? 처음에는 다 그래, 많이 해보면 좋아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발표에 대한 자신감 혹은 떨림에 대한 긴장감의 정도가 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발표는 매일 하는데 한 번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기회만 많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발표의 경험만 많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할 때 습관도 발표 불안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말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수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말수가 없는 사람들이 또 발표에 긴장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 말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솔루션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말을 잘하느냐, 발표를 잘하느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멍석 깔아주며 발표시키거나 또 행사 진행시키며 갑자기 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평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발표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냥 대화하듯이 해. 뭐 틀리면 어때? 그냥 편안하게 해. 말이 편안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완벽주의자 분들에게 편안하게 하세요.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 분들의 포인트는 완벽하게 말하는 것,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게 그들의 발표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춰라 라는 얘기가 전혀 그분들에게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공개할게요. 발표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제가 코칭을 해보고 교육을 해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발표 불안이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준비를 안 하거나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거나 또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발표 불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안 하는 케이스는 뭘까요? 시간이 없죠.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보통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냐면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자료를 찾고 만들고 구성하고 그러면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로 정말 실전 연습, 리허설을 해보는 경험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실제 발표 현장에서 여기 정리가 안 됐구나, 여기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를 그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발표 불안이 순간 오는 겁니다. 또 준비를 해도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스크립트 막 쓰시는 분들 계시죠. 발표 원고 대본을 쓰는데 그때도 또 너무 멋있게 내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멋있게 써놓고 발표 자리에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또 발표 불안이 옵니다. 또는 또 완벽주의자 분들은 준비를 너무 꼼꼼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 정도 말 못했을 때 그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아쉬움 때문에 그 진전을 못 시킵니다. 이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다음 할 말에 집중을 하고 원래 9개 준비한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못한 하나에 집중을 해서 순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발표 불안이 순간 올 수도 있겠죠. 이처럼 발표를 할 때는요, 준비 과정에서 꼭 마지막에는 리허설, 발표라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고 또 실제 동작처럼 실제 PPT를 띄워놓고 혹은 실제 원고 없이도 한번 육성으로 진짜 말하듯이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그래야 연습을 진짜 했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발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발표 불안의 원인 1위 뭐라고요? 맞아요. 준비 부족. 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준비를 꼭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자, 불안하다고 모두가 다 발표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발표는 누가 더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져서 발표 불안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요, 준비를 잘 하셔서 그 순간 발표 불안이 오더라도 떨림에 집중하지 마시고 발표 내용에, 자신이 준비한 그 내용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발표가 끝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 불안은요, 없애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네, 정보가 좋았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발표 불안에 대한 고민, 해결책, 솔루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